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차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던 의성 쓰레기산 처리가 집행정지 소송으로 발목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재판부가 의성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금 행정 대집행 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선 그 의성 쓰레기산 처리할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이번 소송 전의 전말도 정리를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성 쓰레기산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데 사실 네. 산이 아니고 쓰레기 덤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뭐 의미하는 만큼 우리 사실 눈으로 안 보더라도 미루어지면 쓰레기가 얼만큼 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곳은 이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업체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 최대 이제 처리 용량이 2,157톤으로 이제 허가가 났는데 반입만 계속하고 사실 뭐 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80배에 달하는 어떤 그 80배로 초과해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쓰레기산이라고 불려지는데 지금까지 한 17만 300톤이 쌓여 있는 걸로 이제 그 평가되고 있고요. 네. 이 가운데 지난해에 6만 3천 톤 정도를 처리했어요. 아직까지 한 64%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당초 지난 6월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전량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했는데 요즘 추가 경정 예산 이제 처리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가 늦어진다든지 인근 주민들의 어떤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올해 상반기로 처리 시한을 이제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 어떤 그 쓰레기들은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업 폐기물을 주로 가져 이제 발입했는데 여러 가지 분리해야 된다든지 소각할 수 있는 거 소각, 그다음에 매립할 거 이렇게 분리하는 게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늦어도 7월까지는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대집행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업체 쪽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송으로 발목을 잡은 업체 측의 근거는 뭐였나요? 네, 이게 행정 대집행을 하는 근거가 그동안 의성군에서 19차례나 빨리 처리를 해라라고 요청했는데 이 업체가 이걸 이행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의성군에서는 이 주민들 민원도 있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먼저 처리하겠다.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 처리한 비용을 업체에 추가적으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업체 쪽에서 우리가 처리할 테니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업체 측에서 본인들이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본인들은 이 폐기물을 열병합 발전,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이걸 태워가지고 발전을 하고 이 쓰레기도 소각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계획서까지 냈는데 의성군이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재판부가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법 이제 형사 1부는 최근 이제 한국환경개발이 신청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네. 재판부의 판결에서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이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인이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사실 집행정지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이제 행정 대집행을 정지할 경우에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쓰레기산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차이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동안 의성군에서는 19차례에 대해서 행정 집행을 했잖아요. 계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업 정지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업체에서 무시를 하고 벌금 뭐 내고 과태료 내면서 계속 이 쓰레기를 쌓아오잖아요. 여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들, 손해들, 피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사실 국가가 대신 이렇게 강제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든 예산들을 이제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 소송을 두고 이른바 꼼수 소송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꼼수가 맞습니다. 이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앞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집행 끝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업체 쪽에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업체 쪽에서 어쨌든 대집행 자체를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이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기간 동안은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쓰레기 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업체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업체는 이동안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이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와중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 업체 전 대표 그리고 이 임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경제적 손해는 최소화시키고 이 업체는 공중 분해되더라도 본인들은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으로 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네. 이렇게 불법적인 쓰레기 적치를 하고도 꼼수 소송을 거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관련 법상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또 네. 이런 어떤 불법 행위가 계속 자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허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적치한다든지 불법 매료했을 때는 그동안 뭐 1년 이내 징역이나 3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하는 게 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그 처리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뭐 벌금이라든지 행정 집행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성 쓰레기산 주범으로 구속된 부부도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트럭 한 대당 처리 비용 수백만 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벌금이 미미한 벌금이 그들에게는 사실 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제 그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원래 이제 5월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뭐 인수, 뭐 합병, 그다음에 양도, 양수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동안 고의 부도를 낸다든지 또 이제 행정 집행을 앞두고 뭐 시간을 벌면서 또 이제 뭐 사업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꼼수를 많이 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취지고 네. 또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좀 확대해 놨어요. 그다음에 운전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무를 강화하도록 해놓고요. 특히 이제 보관량이 초과가 돼가지고 또 행정당국 영업 정지나 처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시간 벌기를 했던 어떤 그러한 어떤 행정 무력화 시도들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 개정법에서는 쓰레기 반입 금지 명령을 신설하는 어떤 그 제도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뭐 긴급한 경우에는 역시 여러 가지 조치명령 없이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문제는 징역 2년 또는 이제 그 벌금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2차 행정 대집행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꼼수, 시간 끌기가 네.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예, 소송 전으로 일단 2달 가까이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한 9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미뤄졌거든요. 네. 게다가 우리가 뭐
어릴 적에 뭐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이 고무줄을 끄는 것처럼 이 업체가 지금 전기를 끊어놨습니다. 아, 네. 네, 소송을 낸 업체 쪽에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다시 연결해서 작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네. 게다가 여기 법원의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항고를 했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건 아닌데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행정대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고 나니까 업체가 다음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행정대집행을 막을까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네. 우선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네. 이슈토크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가서 앞으로의 처리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잠시 확인해 보시죠. 지금 1차 설비 라인과 또 2차 추가 설비되는 그 라인이 같이 가동되면서 그 생산량이 훨씬 더 증대가 돼서 처리를 올해 안에. 네, 항고장 제출과는 별개로 쓰레기산을 만든 처리업자는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뭐 알려진 대로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이제 쓰레기산을 방치했던 운영 부부들은 2017년 이제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초간 폐기물을 방치했고 네. 또 사실 그 이 폐기물들을 서울과 뭐 전국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뭐 사실 이들 부부들 이렇게 받아들인 이제 폐기물을 다시 이제 분류해 가지고 좀 수출을 했죠. 수출을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돈을 벌어들였는데 네. 이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제 방치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쓰레기산을 조성하고 이렇게 방치했던 이런 그 부부에게 구속을 시키면서 사실 이제 뭐 대표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또는 이제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는 회사 또는 횡령한 혐의, 그다음에 조세법 처벌법 위반, 뭐 여러 가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이런 혐의를 들어가지고 구속을 시킨 상태고, 네. 다 같은 어떤 동업자인 어떤 동거녀인 A 씨도 같은 어떤 혐의로 그 구속 기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들에 대한 어떤 재판 한 4차례 정도 지금까지 진행이 됐어요. 4차례 진행됐고 최근에 뭐 이 지난 21일에도 이제 재판이 속개됐거든요. 네. 속개됐는데 여전히 아직 재판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사실 뭐 이들 부부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그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소급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만 이상의 처벌 또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나올지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지 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비단 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게 의성의 쓰레기산, 쓰레기 더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약 작년 4월 기준으로 120만 톤 네. 정도였고 현재까지 87만 톤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33만 톤이 남아 있는데 문제가 의성처럼 이 행정소송을 걸거나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 지역 중에 상주만 보더라도 땅 주인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면서 소송을 벌이고 나니까 상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 예산을 결국 쓰지 못하고 다시 중앙정부로 이게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소송이 의성과 같은 사례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정리가 돼야지 이 행정 대집행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까지 발견된 쓰레기 말고도 전국 곳곳에 또 다른 쓰레기 더미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게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의성만 하더라도 애초에 파악했던 쓰레기 양보다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이 쓰레기장을 처리하고 운영을 못하도록 정지를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치우는 중에도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될 것 싶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고물상이라는 폐지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쓰레기, 폐기물 관련된 어떤 영역은 사실 민간 영역이었거든요. 네. 민간 영역이었고 사실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순환 시설 경우도 뭐 종이라든지 뭐 재활용 시설을 분리하는 정도의 어떤 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폐기물 뭐 처리라든지 재활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던 한계점들이 사실 나타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영역에 실제로 국가 차원의 어떤 공공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지난해 이제 상정이 됐거든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언제 뭐 처리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수지고요. 네. 지난해 이제 국회 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제 이미자 그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그 법률인데요. 폐기물 방치라든지 뭐 불법 투기, 뭐 재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민간 시설에 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적시되는지 불법 논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공공 폐자원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게 골자입니다. 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우선적으로 한 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어떤 것입니다. 특히 근데 한국 환경공약도 여러 가지 뭐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는 여러 민간 이제 쓰레기 뭐 폐자원 관련된 민간 단체들이 좀 있으나 것인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지만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어떤 뭐 분리된 어떤 부분이거든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떤 뭐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할을 이제 분리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렇게 그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 폐기물 처리 확보하는 것은 문제 있지만은 역시나 아까 언급했듯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잘 분리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감시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의성 쓰레기산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 민원을 호소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속됐거든요. 네. 민원을 호소하고 의성군청에서도 빨리 치워라 행정 통보를 하고, 근데 이 와중에도 쓰레기 처리 시스템, 쓰레기를 얼마나 폐기물 쓰레기를 받았는지 시스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상주의 경우에는 땅을 빌려서 내가 좀 빌려서 이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놓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출입 기록을 좀 GPS를 달아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좀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쓰레기 이동 경로가 어떤지 국가 차원에서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배출량 자체를 어떻게 줄일 건지, 특히 의성, 경북 지역 곳곳에 이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쓰레기 매립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 도시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국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제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생활 불편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겠네요.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